자, 앞에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이제 맛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맨 앞에 3쪽부터 시작된, 그 관련된 거, 수평적으로 쭉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이론을 섭렵을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이거 말고 이제, 접근성과 확산성으로 해서, 선생님 옛날 설명의 자료들 많을 거예요. 그런 거 보시면 다 별표로 해가지고 쭉 중요도를 표시한 것들도 있어요. 이게. 그런 건 이제 자료가 학원 그 강의에서 설명의 자료로 보시면 많이 있어요. 제 거 설명에. 그걸 다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 앞에 이제 맨 앞에 있었던 표들이 있어요. 그 표에 있는 이론들을 먼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식 구조가 하나씩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 관련된 거 없이 중구난방으로 막 무선적으로 암기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의 어떤 개통도가 없어져요. 계열성도, 즉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이거를 갖다가 잘 설정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전기에 대한 건 있잖아요. 이 구성편인데 이 구성편 같은 경우는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면 카페에 보면은 그 수강생 대상으로 한 그 뭐가 있어요? 바로 첨삭하는 게 있거든. 그 첨삭에서 문제가 없어가지고 좀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문제를 몇 개 한 두세 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거기 5월달 뭐 6월달 모의고사 있어요. 그걸 갖다 첨삭해준 글을 읽으면은 거의 문제 없이 여러분들 아마 습득할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글을 끈기 있게 평가한 글을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평가가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돼요. 굉장히 모순이 없어야 되고 이게 그래서 가끔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치르잖아요 학원들에. 그러면 억지스러운 해설들 많이 해요. 예, 그러면 안 돼. 이거 특히 개념 명칭과 개념 정의만 하는 것만 나오는 문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문제는 이렇게 변했어요. 자 보세요. 2020학년도 기출 배점을 보시면 여기 칠판은 좀 작지만 자 빨간 걸로 돼 있어요. 빨간 걸로 보세요. 자 일단 1번 문제가 비고치키 지식론의 명칭이 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인지발달 이론으로 배웠던 게 지식론이에요. 즉 심리적인 인지발달의 도식, 지식에 대한 거를 축적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 어떤 내부 발달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해요. 이게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이고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이 뭐냐? 그러면 그걸 해설해 주면 돼. 사회적 구성주의가 뭐냐라는 거야. 나보다 앞선 존재를 통해서 하나씩 체계로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인지, 도식들, 지식들을 형성해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피아제처럼 말이죠. 내부 발달을 통해서 하나씩 지식이 망으로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이 형성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 내부 발달을 촉진시키는 거야. 이제 외부적 학습, 즉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의 어떤 관계성, 관련성 터득이 결국은 내부에 있는 자기 발달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의 성격이라는 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말은. 그 다음에 교사 학생의 역할이 다르겠죠. 어떤 역할을 써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걸 외워서는 못 써요. 지금 그냥 그걸 해석하는 거야. 내가 지식 이해 또는 학교 현장의 교사 활동으로서 학생 활동으로 적용이란 것까지 해야 돼요. 블룸의 인지적 교수 목표로 보면 지식 이해 적용까지 돼야 돼요. 적용. 그리고 거기에 분석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평가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식론이라고? 나 지식론을 안 배웠거든. 그러면 적용 평가를 해야 돼요. 이게 지식론으로 평가하면 뭐라고 명칭을 써야지 답이 될지 이걸 우리가 잘 가져야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 첫 번째 문제가 좀 어렵게 옛날에 수구의 모형 2018학년부터 적용 이유라든가 현장의 적용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적용 관점으로 이거 봐야 돼요. 단순히 개념 명칭, 개념적이나 명칭으로만 보아서는 안 돼. 그렇게 하는 거는 객관식에서 충분히 다뤘던 거예요. 그런 거로 모의고사 내면 안 됩니다. 절대. 교육학 선생님들이. 그래서는 안 돼요. 공부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영교육 과정이 교육 내용 선정해주는 시사점이야. 시사라는 게 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까먹어. 교육 내용 선정해주는 시사점이니까 교육 내용 선정해서 빠지지 않도록 한다. 뭔 개소리냐 이거지. 옛날에 장항선이라는 배우가 주몽인가 어디 드라마에서 했던 게 이게 뭔 개소리야 하는 게 이게 짤로 돌아다니더라고. 그거야. 이거는 내용 선정에서 연교육 과정이 어떤 걸 주는 거냐라는 거야. 어떤 걸 알 수 있게 해주냐라는 거지. 풍부한 내용 구성해야지. 응? 연교육 과정이라는 건 기존의 교육 과정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빠진 것들이야. 빠짐으로써 교육적 결과를 양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빠진 내용을 빠지지 않게 뭐 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이들의 실제적으로 아이들 연교과정 학교 밖의 경험이거든. 그러니까 학교 밖에 있는 경험이나 이슈 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포용해야 돼요. 포용해야 된다고. 포용해야 돼. 그래서 풍부하게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야. 이거는 아이즈너 이론을 물어본 거야. 아이즈너가 예술적 교육과정 할 때 연교과정은 뭐 하는 거야? 풍부한 내용 구성. 즉 교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거미줄치기 하는 거야. 풍부하게 내용을 구성하게 하기 위해서 연교과정을 중요하게 거론했던 거야. 그걸 쓰는 거예요, 이게. 아이즈너 거 쓰는 거라고 사실상 이게. 아이즈너 게 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연교과정 얘기한 게 누구야? 아이즈너란 말이에요. 아이즈너가 교육 내용 선정할 때 어떻게 한 거야? 개인사회 교과 플러스 연교과정. 그건 무슨 소리냐면 교육 내용의 풍부성. 응?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창의성과 인성을 주기 위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거미줄치기라는 거. 교육적 상상력과 거미줄치기라는 걸 통해서 연교과정을 제대로 학교에 녹여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초등교육에서 이건 뭐냐면 계기교육 차원에서 나와요. 계기교육. 계기교육이 뭐야? 특별한 사건이나 문제가 현안에 있을 때 학생들도 그걸 계기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부한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내용 선정에서.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타일러로는 기회, 가능성, 만족, 협동성 하지만 일목표 다경험 쪽의 개념이랑 비슷해요. 근데 그걸 쓰면 안 되겠지. 타일러 물어본 게 아니니까 이게. 그 다음에 비교사가 말한 교육내용 조직 방식의 명칭이 뭐냐? 중액이야. 중액이라고. 근데 중액은 모의고사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지. 근데 학생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중액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중액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막 싸우는 거야. 중액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싸우는 거야. 안 나올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강사나 학생들의 가장 위험보다는 이건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배제할 때 문제 벌어져요. 나올 만한 구석이 있다. 그걸 설득적으로 반영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거. 학교 현장에 적용도 못할 거를 나온다고 우기면 안 되겠죠. 중액은 2016에서 제가 경험주식교육과정 할 때 모의고사로 낸 게 명장면에 들어가 있어요. 중액이라는 것이. 이게 일종의 통합형 교육과정 운영할 때 얘기하거든. 지금 문이과 통합형이잖아. 이게 중액이라는 것은 필수, 필요 불가결한 요소죠. 그 다음에 그 장단점이 토의식 수업과 연관해서 이제 얘기하죠. 이 조직 방식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라는 거. 그 다음에 C교사에서 토의식 수업 설계할 때 정착 수업. 이게 나오죠. 구성지 학습 원리거든. 상황학습, 정착 수업, 특히 앵커드라고 그러죠. 이걸. 그 다음에 인지적 도제력, 인지적 유연성. 이게 4대 구성주의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PBR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원리 두 가지하고 위키. 이거는 현장 문제죠.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라는 거지. 왜 제한적 사고도 가질 수 있고 뭐 근거라든가 정확한 명칭, 논리적 논거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객관성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각종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스탠오프 우엔서 이거를 냈는데 이게 지역적 이론이 아니죠. 이건 학교 현장에 대한 이거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명장면에도 넣고 플랫폼에도 넣었어요. 모의고사를 이걸 맨날 이걸 강조했거든. 왜냐하면 조직풍토하고 문화는 학교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야. 조직 이론이 왜 나왔겠어? 관료자가 유한결합체제. 그 일반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조직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중조직이라고 불러. 관료제 성격도 있고 유한결합체. 그러니까 이중조직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거기서 문화 쪽으로 나왔어. 스타인오프 오웨이스. 정확하게 모의고사에서 이걸 다뤘단 말이에요. 11월 달, 작년. 그러니까 이 시험 보기 몇 주 전에 이 문제 다뤘거든. 다뤘어요. 이거 그전에도 그랬어. 2019 문제도 보면 변형 축적성도 3번 다뤘어. 11월 달에만. 왜? 나올 만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낼 때는 진짜 90, 11월 가잖아요. 그러면 더 골라. 그리고 과일 파는 사람이 우리 동네 유명한 과일 장사 있거든. 그 양반은 그 사람한테 사면 달아요. 가격은 1, 2천 원 더 비싸거든. 믿고 맡긴다고. 왜냐면 신뢰성. 왜 이 사람이 한 건 정확하거든. 근데 길거리 차에서 사면은 당하지. 수박인데 한 5천 원 더 싼 거야. 샀는데 집에 가니까 맛이 진짜 없는 거야. 근데 그 과일가게 가면 진짜 5천 원 더 주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왜 중요하냐면 교육학개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 이게 작년에 모의고사에 다 다른 거예요. 명장면에 다른 거야. 문제로 다른 거야. 이론 설명한 게 아니라 다 문제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다른 거 있으면 명장면만 봐. 명장면이 작년 여름에 개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 봤잖아. 그 보면 알죠. 그 책만 봐도 여기 있는 거 8, 90%도 다 해결돼요. 그 책에 문제가 몇 개밖에 없어. 43개밖에 없어요. 지식의 구조야. 43개 안에서 이론이
서너 개씩 있잖아. 그러면 120개, 446, 106개 되는데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왜? 심화 확장하느라고. 그러니까 100개 정도밖에 안 가르치거든, 저는. 그것도 심화로 가르쳐요, 그 대신. 이게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론에서 잘 봐. 이게 지적사고를 어떻게 요구하는지 잘 보시면 이게 요거는 교육학 책에 나온 거 안 나와. 안 나왔어요. 정교화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 수업할 때 정교화해 줘야 돼. 이런 것들 다 정교화해 줘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마지막 문제도 이게 분류한 학교 문화 유형 네 가지라고 그랬죠. 가족 문화, 기계 문화, 공연 문화, 공포 문화거든. 네 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학교 문화 유형의 명칭 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분류한 학교 문화 유형에 따를 때, 그러니까 오웬스하고 스타인호프 얘기를 계속 적용해야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면 D 교사가 얘기한 그 우려하는 학교 문화는 뭐냐? 기계 문화라고. 교사를 부품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그 명칭이 점수를 일단 몇 점 주는 거야? 이게 아마 1점 주는 거야. 그 다음에 학교 전에 그러한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이 뭐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 뒤에 방안은 앞에 있는 스타인호프, 오웬스랑 벗어나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 문화를 답하려면 어떻게 해? 가족 문화 만들어야지. 뭔가 인간적 감정, 인화성, 뭔가 교장이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교사들이 이렇게 협력하면 되는 거고 공연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써. 아니면 조직 풍토로 얘기하든가 지도성으로 얘기해야 돼 최소한. 근데 거기는 문화라는 게 나머지 네 가지 중에서 하나는 기계 문화 중에서 나머지 내용을 쓰면 그게 답이 되거든. 그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집에 스타인호프와 오웬스가 분류한 학교 문화 유형에 따를 때 여기까지 딱 쉼표 주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면 디교에서 우려하는 문화하고 그러면 개선 방안에 이 문화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 문제는 그쪽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뭐 문화를 개선한 방안 보니까 중구난방인 거야. 무슨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그게 타당하더라도 이 이론적인 계열성, 개통도로 봤을 때는 조금 벗어난 거죠. 점수를 만점 못 준다고. 이게 적용, 분석, 종합, 방안으로만 돼. 이게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적용 이유 묻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문제를 보실 때 여러분들 잘 봐요. 이게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자, 뒤에 봐. 2014학년도. 처음 한국교과전평가위 문제 냈거든. 이때 어떻게 냈어? 원인 진단이야. 원인 진단과 방안이야. 고차원적 사고 아예 물어봤어요. 원래 논술이 이렇거든. 그러다가 2015학년도 때도 마찬가지야. 교육 목적에 대한 논의하라. 논의하라는 거는 어떤 거야? 깊숙한 논의를 하라는 거야, 이게. 논의하고 방안 쓰고 말이지. 그리고 추론해서 설명하는 거야. 이게 개념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문제를 보시면 추론하는 거야. 거기서, 이 A중학교가 어떻게 앞으로 할지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내가 A중학교 입장에 공감해서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일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옆방석에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내용 세 가지는 다양한 걸로 꾸며지는 거야. 목표, 과정, 평가로 봐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구축 원리 세 가지를 내가 제안하는 거. 방안 세 가지.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처음에 기조라고. 방안까지 고차원적 사고야. 종합적 사고. 이 종합이라고 그래. 예, 확산적 사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게 2016, 15 상반기부터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어? 교육교육의 개념과 그 효용성 두 가지.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지식 회상이에요. 이거는. 즉, 암기된 걸 쓰는 거야. 어떻게 돼 있어? 원리 한 가지. 비교해서 이거 통합성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계열성, 계속성 쓰면 돼. 연계성 빼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야, 구성지 학습 활동한 학습 지원도구. 그냥 조나세나 구성지 학습 환경 설계에 있는 지원도구. 뭐 프로젝트냐, 뭐냐, 검색 기반이냐, 뭐 이런 거 하고, 뭐 비계 설정과 무슨 모델링 이런 거 쓰면 되는 거야. 거기 있는 거. 그냥 이건 방안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뭐야? 타당도 유형과 개념 제시. 개념 정의로 끝나. 2017, 즉, 2015 상반기, 2016, 2017까지는 뭐예요? 그냥 기억 회상이야. 단순 기억 끄집어내는 거야. 객관식 가르쳤던 선생님한테는, 교육학 선생님한테는 좋지, 그게. 객관식 그렇게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내는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차원적 사고를 물어보는 문제를 못 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도 이상하고 막 우기고 막. 근데 이게 문제가 바뀌었거든. 2018, 19, 20은 바뀌었어요. 그 기조로 나온다고. 어쨌든 이 2017까지, 그러니까 2015까지, 그 다음에 2017까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변한 거야. 그래서 2014가 얘기했던 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 앞에 문제가 뭐냐면 사고가 이게 방향성이 없어요. 왜냐면, 협동학습인데 무슨 협동학습? 이론의 디테일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문제가. 야, 여기도 동기 유발을 위한 과제 제시 방안 어떤 이론으로? 없어. 이론적 전제가
약해요. 분명히 앞에는 잠재교과정이고 문화실조를 냈어, 진단에. 근데 이 뒤에는 협동학습이 무슨 협동학습? 그 다음에 지도성도 무슨 지도성? 그냥 상황적 지도성. 제시문에 상황으로만 제시했어요. 상황적 지도성도 효과적 지도성 이론이 있고 행동목표 이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보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어렵지 않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2015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시작해. 2017에서는 그냥 어떤 나중에는 2017에도 뭐가 문제냐면 명칭이 안 나온 거야, 명칭. 그래서 2018에서 명칭을 꼭 물어봐, 명칭. 2016, 17은 명칭이 없어. 그러니까 명칭 쓰라는 것 배점을 줘가지고 나중에 2017, 18에서는 이제 명칭으로 이제 점점 발전해요. 그러다가 2018, 19, 20에서는 명칭도 물어지만 방안까지 해서 이제 이게 보완한 거예요. 그러면 기억 해상은 약해. 뭐가 강해? 적용 분석. 그 다음에 종합, 방안까지 고차원적 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알아야 돼. 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이거 반드시 봐야 돼요. 이게 어떤 서술을 요구하느냐. 그럼 만약에 개념정의다 그러면 뭐뭐지다. 이거는 뭐뭐 의미다. 이렇게 쓰는 거죠. 서술어도 달라. 그럼 방안은 뭐야? 이걸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써있지. 서술어가 달라요. 서술이 달라. 요거는 나중에 직접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특히 이제 2015 상반기부터 뭐가 주어졌냐면 요때는 주제가 없었어요. 주제가 없었다고. 그러다가 요 뒤에 2017, 16, 15 상반기 요때부터 주제가 별도로 제공이 되는 거야. 응? 주제와 연관한 거야. 이때 주제와 연관한 게 몇 점이냐? 요게 2점이에요. 2점이라고. 이게 2점이고 논리적 형식, 즉 우리가 문단 형성하는 게 1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합 3점이에요, 이게. 3점이라고. 자, 내용 15점, 그다음에 논리, 형식, 문단 구성과 주제 연관성이 3점이에요. 그리고 표현 적절성, 우리가 맞춤법, 어법, 문체라고 그래. 요게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죠. 요게 2점이에요. 이게 16점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16점. 이게 내용이 16점으로 나온 게 언제야? 바로 언제지? 2015가 16점 나왔어요. 내용이. 16점 나온 적도 있어. 우리가 꼭 15점으로 구성이 꼭 완벽하게 고정된 건 아니에요. 16점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자, 그러면 문단 전개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애쓰는 게 뭐냐면 서론이에요. 서론. 서론 애쓰면 돼, 안 돼? 안 돼. 서론 애쓰는 거 아니야? 서론은 그냥 기계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내용 평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다 개요의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답답하다고. 자,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구조를 잘 보세요. 자, 이게 서론의 단락이고 본론의 단락이에요. 그러면 이 서론 단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주제 관련한 개념 나와야 돼. 가령 예를 들면 자, 앞에 문제로 들어가서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2017 문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이잖아. 그래서 구현이가 나오네. 어쨌든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2020 걸로 가볼까? 2020 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서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 작년 거로 들어가는 게 좀 편하겠지.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이걸 서론을 쓰면 주제 관련한 개념이 뭐야? 토의잖아, 토의. 토의를 첫 문장 쓰면 돼. 학교 교재 토의란 학생들이 어떤 거 문제 결력, 협동조사를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교육 방법이다. 그런 문장 쓰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가령 2017 거로 보면 자, 27 개정교육과정의 실적 구분. 그러면 교육과정이잖아. 2015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까지 안 해도 돼. 그냥 뭐라고 그래? 첫 문장은 주제 관련한 개념 쓰는 거야. 개념 정의하는 거야. 자, 교육과정이란 학교의 교육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표준적인 모델이다. 아니면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된가? 아니면 교육 목표는 교육과정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 그 첫 문장이야, 그게. 그게 개념이야. 그거를 안 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첫 문장, 두 번째 문장까지 다 주제에 관련한 그 텍스트, 그 개념을 안 쓰면은 골치 아프죠. 이거는 그 논의의 필요성을 주는 거예요, 서론은. 그러려면 주제 관련한 키워드, 즉 개념을 써야 돼요. 첫 문장은 되게 개념정의로 끝나는 거야. 첫 문장이. 그래서 서론 쓸 때 뭐 한다? 서론 쓸 때는 자, 제시된 논점을 변증법적으로 구성하는데 변증법이란 뭐야? 정반 합의야. 정의란 거 봐. 개념 정의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첫 문장은 주제의 개념에 대해서 써야 돼. 반드시 써야 돼. 안 쓰면 안 돼.
예? 가령 교사의 역할이다. 그러면 교사란 하고 들어가야 돼. 그렇게 바로 첫 문장부터 쓰는 거야. 쉽죠? 어려워? 쉽지. 자, 교사란 학교 교육의 중핵적 존재다. 매우 중요한 존재다. 이런 거야. 학생 발달에 중요한 존재. 이렇게 쓰는 거야. 첫 문장은 뭐 내가 중요성을 밝히든 개념을 써든 상관없어. 교사란 가르치는 존재로 흔히 선생님으로 종교의식을 품어서 스승이라고 하면서 뭐 종교를 품으면서 얘기한다. 그러나 지금 교사들의 역할이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뭐냐면 뭐가 돼? 문제 제기야. 정반합이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그대로 인용해보자. 그러면 자,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아니면 실질적 정착 방안, 구현 방안이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자, 교육과정은 학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어떤 거? 뭐 효율적인 통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이 교육과정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아서 학교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고 있고 학교는 실적, 게리는 어떤 학교 교육을 한다는 그 비난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그럼 교사 역할로 됐다. 그러면 교사 역할은 학교의 중핵적 역할이다. 학생의 발달을 이끌고 학교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문제 제기는 어떠는가? 그러나 이 교사들이 뭐야? 지나치게 입시 중심 교육에서 직전을 말하고 있고 아이들의 총체적 전인 육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소홀하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교사였던 올바른 역할 제고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논하기로 한다 이거지. 논하고자 한다. 똑같아 패턴이. 문장이 세 가지 성분이다. 정반합, 어떤 개념 또는 당위론, 교육은 이래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식으로 가겠지. 아니면 이거는 뭐뭐지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두 번째는 문제 제기야. 이거는 잊지 마세요. 그냥. 그건 공식이야. 공식이야. 그러니까 쉬운 거야. 개요 따로 쓸 필요 없어. 여러분들 아무거나 제시해도 완벽한 문장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령 뭐 학교 교육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 문장은 뭐가 돼 있어? 목표지. 학교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학교와 교사는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학교가 말이지 교육 목표 효율적 달성 비효율적으로 말이지.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똑같아요, 서술어가. 그 주제어만 바뀌는 거야. 구조는 똑같아. 그러니까 논리적 구조는 일관성이에요. 기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학론에서는 다양한 표현을 서로에 써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서로 내용평가 안 받거든. 내용평가 안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서로는 정반합, 즉 주제 관련 개념 정의, 마땅히 교육은 이래야 된다라든가 지금 현실에서 교육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 해. 그러나 그러지 못한 문제점을 그 다음에 문장에서 써. 이거는 두 문장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두 문장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장이 적으면 좋아. 서로는 한 4-5문장만 쓰면 되거든. 3문장은 너무 짧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논의 방향은 누구나 다 써. 따라서 뭐 2015 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을 위해서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저런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이건 누구나 다 써요. 주제는 마지막에 논의 방향에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위에서 주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느냐 안 했느냐가 차이가 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 제기까지도 주제 논의가 없다. 그러면 논지 일탈한 거야, 그 서로는. 그럼 배점이 얼마 받아? 마이너스 0.3.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볼 때 항상 어떤 걸 그러냐면 채점자 시각에서 평가자 시각을 보란 말이야. 자, 문단 구성이 1점이에요. 근데 문단 구성이 주제랑 관련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거야. 그러면 서로는 주제 관련 직접적으로 쓰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본론은 소주제는 뭐예요? 가령 교육과정의 설계 문제고 뭐 학교 문화풍토 뭐 이런 게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그건 이 답을 줘야 돼. 이건 내용 평가예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문장에 전체 주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줘야 돼. 전체 주제에 관련한 논의하는 문장이 하나가 꼭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내용이다. 그러면 내용이 이 소주제에 관련 내용이 이만큼 차지하면 그 한 문장은 끄트머리는 항상 뭐로 가지고 있어야 돼? 주제 관련한 논의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령 이게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거다. 그러면 이게 가령 뭐 아까 토의식 수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뭐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거다. 그러면 교육과정 토의 수업의 활성화로 해서 교육과정 어떻게 된다? 일방적 설명식으로 하지 말고 뭐 위에 어떤 여기 내용 관련한 게 뭐 계열성이나 아니면 뭐 통합성이다. 그러면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아이들 제공함으로써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위에서 논의했던 거 중요한 몇 개의 고리만 잡아가지고 마지막 문장에서 내 주장 뭐 해야 한다 쓰면 돼. 이건 주제 관련해서 논의하는 거니까. 이 문장 없으면은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를 한 단락당 0.5점씩 봐야 돼. 0.5, 0.5, 0.5. 그러면 총점이 몇 점 돼? 3.0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가령 서론 안 썼다. 그럼 마이너스 0.5야. 근데 서론이 있는데 주제에 관련한 논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0.3이에요. 자, 본론이 있다. 본론이 4점짜리야. 그런데 4점에 숨어 있는 게 플러스 0.5거든. 그런데 주제 관련한 논의 문장이 마지막에 줘야 되는데 안 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몇 점이야? 문단에 있잖아. 문단에 0.2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주제 관련 논의가 없으면 마이너스 0.3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문단이 있으면 일단 0점이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문단이 있고 내용 논의에서 4점을 받았는데 주제 관련한 논의를 안 해서 마이너스 0.3 받는 거야. 거기다 띄어쓰기 한두 개 틀렸다. 그럼 마이너스 0.2씩 까는 거지 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터디할 때도 이게. 그러니까 이 한 단락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주제 관련한 논의와 관련해서 앞에부터 건드려줘야 돼요. 나중에 논의 방향에서 주제 두면 안 돼. 앞에 논의가 이미 주제에 관련한 텍스트, 즉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죠? 가령 뭐 이 주제가 만약에 학생들의 전인적 어떤 성장을 위한 방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첫째 문장이 뭐가 돼야 돼? 학교원 지덕체 지정의 조화로운 전육성을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나 하면서 최근에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해서 지식 중심의 어떤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의적 성장이라든가 신체 건강한 이런 아이들 조화롭게 키우는 데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학교교육에 많이 제기된다 이거지. 따라서 전인교육의 어떤 방안을 위해서 전인교육의 방안을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끝이에요. 똑같은 패턴이라고 서로는. 그런데 본론에서는 그러면 이게 각 파트에서 논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냥 그 내용을 건드려만 주면 돼. 주제하고 위에 논의했던 가장 핵심적인 한두 가지만 건드려주면 돼. 연결해주면 끝나요. 연결사라고 그래, 연결사. 이거를 해주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자, 보세요. 본론은 이론과 제시사항을 연계해서 잘 써야 돼. 특히, 그냥 기억 해상하는 문제는 제시문과 연관성을 안 줘도 돼요. 근데, 기억 해상이 아니라, 제시문의 상황에서 D교사가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와 관련시켜줘야 되거든. 그 D교사 얘기하는 어떤 어휘, 말하고 지금 내가 제시하는 명칭과 연관성을 줘야 돼요. 연결사를 줘야 돼요. 연결사 이것도. 그래서 상황을 연결성 여부를 잘 판단해야 돼요. 그냥 바로 그냥 단답식 답을 걸어야 되지. 이건 이거다! 이렇게 쓸 수가 없다고. 지금 논술은. 자, 지금 D교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런 기계문화다 이거지. 기계문화다. 왜 기계문화냐?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점 받지. 그냥 답만 기계문화다가 아니라 기계문화 명칭이라고만 써 있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좀 더 친절한 설명을 덧붙인 사람이 조금 호평가를 받아. 물론 명칭만 정확히 했으면 명칭만 나왔으니까 거긴 1점 주겠지만은 만약에 명칭과 그런 어떤 개념을 설명해라. 그러면 연관돼야 돼. 개념 정의할 때는. 제시상한가. 그리고 지시어와 일관된 것. 이게 설명이냐, 방안이냐, 원인 진단이냐, 아니면 문제점 제기냐. 이에 따라서 서술어가 달라져요. 약간씩. 근데 이거는 패턴도 있어요, 이거. 몇 문제만 다루면 금방 발견하니까. 그 다음에 주제 논의 문장이 마지막에 있었느냐. 한 문장이면 돼, 한 문장. 이거 여러 문장 쓸 것도 없어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한 단락당 0.3씩 좌우한다. 이해하시겠죠? 63, 18. 그러니까 뭐 원래 0.3 몇 점이겠지만 그냥 우리가 통 0.3으로 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걸 갖다가 작년까지도 막 학원 강의 다른 거 막 들었던 사람들 막 얘기하는 거. 그 얘기 없었는데요. 교육학 선생님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지. 이 시험에서는요. 0.1점 차이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면 죄예요. 죄. 가르친 사람이 모르면 죄인이 된다고. 이게. 이 부랴부랴 그제서야 가르친다고 그 내용을. 이제 안 거지. 지금 거의 몇 년 됐는데 7년 됐는데 시험이 나온 지 2013 상반기부터 추가했거든. 그때부터 시험 봤는데 그 7년 동안 이 시험이 10번 가까이 10번 있었어요. 국립특수원에 낸 거 교육학 논술 문제까지 하면은 교육관협평가는 9번 시험 받고 10번이나 했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구조를 이거는 예문을 꼭 봐야 돼.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 안 되니까 항상 모의고사 우리 카페 나중에 가입해가지고 회원 등급을 좀 해줘야지 그걸 볼 수 있을 거야. 정회원으로. 그러면 오늘 참석했던 누굽니다. 하면 난 명단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꼭 그걸 보세요. 그래서 문제를 내가 그 5월, 6월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도 올려놓고 거기 제가 멘트 단계 있잖아. 그걸 보시면
금방 이해돼요.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쓸 거거든. 그중에 잘 쓴 거 있고 못 쓴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배운단 말이야. 하나씩. 자, 그리고 결론은 뭐야? 이 마지막에 본론의 마지막에 있던 주제 문장은 뭐 모으면 끝나. 뭐 여유 있는 사람 뭐 선행과제 쓰고 뭐 긍정적 전망도 하겠죠. 그냥 모아서 요약하는 거야. 지금 뭐냐면 여기 마지막 문장에 한 문장씩 있었던 주제 관련한 논의를 여기다 그냥 모으면 돼. 3문장 정도 내로 해서. 한두 문장만 쓰면 좀 약하니까 한 3문장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 수미 상관이 돼요. 자동적으로. 왜? 주제와 관련한 거니까 전부. 응? 그럼 뭐 토의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꼭 앞머린 거거든. 토의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과정 설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토의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뭐 학생에 대해 심리적 이해는 이렇게 돼. 심리학으로 나왔으면은 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여기에 그걸 이어붙이게 하면 되거든. 한 문장으로 이어붙이면 안 돼요. 2-3문장으로 나눠서 좀 이렇게 요약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개요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서론, 결론은 개요 쓸 필요 없어. 본론의 이 주제 논의도 개요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쓰면 돼 여기는. 잊지 않고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서술어가 안 맞아서 그렇지. 왜냐하면 이 마지막 문장은 논의 문장이기 때문에 뭐뭐해야 한다. 뭐뭐 할 때 뭐뭐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에? 뭐뭐이다라는 설명식으로 쓰면 안 돼 여기는. 마지막 문장은. 여기는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 본론 그 내용 물어볼 때는. 그러면 그걸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항상 반드시 뭐예요? 서술된 답안들을 봐야 돼. 못 쓴 답안, 잘 쓴 답안. 요거를 잘 쓰고 왜 잘 썼는지, 못 쓴 건 왜 못 썼는지에 대한 걸 변별하면요. 금방 터득해요. 자, 그래서 요것들은 7, 8월 달에 많이 경험할 거예요. 모의고사를 뭐 거의 매주 가까이, 매주 치르다시피 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사고력이 이게 발달이 안 되는데. 쓰기가 의식구조화를 합니다. 아시겠죠? 구성하는 게 의식구조화예요. 반드시 사고 발달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걸 좀 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따로 특강으로 해서 따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충분히 그때 또 한번 보고요. 일단은 앞에 지식의 구조, 지식의 구성보다는 구조 쪽에 좀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표들에 있는 것들 또는 옛날 설명에 올해 처음에 12월이나 1월에 설명했던 자료를 찾아보면 중요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 중에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특히 이 표에 따른 분류 있죠. 맨 앞에 2번인가? 그렇지. 2번이니까. 요거. 요게 중요해요. 이 개통도 있게 학습해야 돼. 개통도란 건 나만의 건덕지가 있는 거를 학습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출제위원들이 보는 게 이 각도에서 보니까. 이해하시겠죠? 요것을. 자, 일단 요렇게 하고요. 또 혹시 질문 사항이 있는 분은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하반기 열심히 하셔서 높은 점수 얻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